여러분, 아무 통증도 없고 당장 눈에 띄는 증상도 없지만 당신의 손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유행위가 성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유빛 박사 수란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11세 택시기사 김동훈 어르신.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요.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전 자위도 꾸준히 하고 그게 건강에 좋다 해서 계속했는데 요즘은 끝나고 나면 너무하고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도 찔끔찔끔 나와요. 제가 초음파를 확인하자 전립선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어르신이 하셨던 자위 방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귀두만 빠르고 세게 비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엔 그게 전립선의 고문이 되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60대, 70대 남성들 중 상당수가 자위는 쌓아두면 병이 되니까 풀어야 한다. 매일매일 건강관리 차원에서 해왔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 손에 힘을 꽉 주고 항상 같은 부위만 자극하고 흥분도 덜 된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던 그 방식이 전립선을 망치고 발기력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아무 감각도 없는 몸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3가지 손끝 습관만 바꿔도 전립선은 다시 반응합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평생 쌓인 오해를 걷어내고 진짜로 건강한 자위, 쾌감이 살아나는 자위, 전립선을 살리는 자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엔 자위하고 나면 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는 느낌. 심지어 발기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사정의 느낌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쌓이면 병 된다고 해서 자주 풀었는데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오던 자위 방식, 젊었을 땐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 신체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환의 기능은 줄고 전립선은 조금씩 부풀어 오르며 성기 주변의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주고 귀두만 집중적으로 비비고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위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위는 계속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지고 밤이 더 피곤해지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 습관을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위는 그냥 본능 아니에요? 쾌감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쾌감도 훈련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하면 뇌의 감각 회로가 무뎌지고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데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감각은 다시 살아나고 발기력도 되살아나며 사정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 시작은 딱 하나,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진짜 맞았던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어렵게 가지 마세요. 논문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원리,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잘못된 자위 습관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제가 오늘 딱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가 60대 이후 남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시고 나면 왜 그토록 몸이 허했는지, 왜 자위하고 나면 개운하지 않고 기운이 빠졌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 손에 힘 꽉 주고 귀두만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제가 74세 박정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40대 후반부터 혼자 있는 날이면 꼭 자위를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귀두만 엄지와 검지로 꽉 쥐고 빠르게 마찰을 주는 걸 30년 넘게 반복하신 겁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자위 중에 발기가 잘 유지되지 않고 귀두 감각도 무뎌지고 사정도 흐리멍덩한 느낌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료 결과 전립선 주변 조직의 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감각 신경 반응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한 자극은 감각 신경을 무력화시킵니다. 처음엔 쾌감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그 자극을 무시하게 됩니다. 귀두의 감각은 뇌가 받아들여야만 반응이 일어나는데 너무 세고 반복적인 자극은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약을 써도 반응이 약해지고 발기도 빨리 꺼지고 나중엔 아무 느낌도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흥분이 덜 된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습관입니다. 사정은 고조된 성적 감정의 절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또는 그냥 풀기 위해서 사정을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흥분이 덜 된 상태에서 억지로 자극하면 전립선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비를 해야 하고, 그게 반복되면 전립선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68세 최재열 어르신은 늘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뭔가 눌린 느낌이에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립선 초음파를 확인했더니 팽창된 채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너무 자주, 너무 억지로 사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정 후 묵직한 느낌,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전립선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항상 똑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이 보통 귀두 앞뒤를 반복해서 비비는 패턴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엔 반응이 빠르고 쾌감도 강하지만 몇 년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똑같은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점점 반응을 줄입니다. 이걸 신경학적으로는 감각 둔화라고 합니다. 자극을 받아도 느낌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나중엔 어떤 방식으로도 흥분이 안 되고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기만 자극하고 그 외의 부위는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하지만 회음부, 그러니까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살 부분은 전립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여기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자극해주면 전립선 순환이 원활해지고 사정감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음부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전립선 기능이 약해지고
사정 후에도 묵직한 느낌이 가시지 않으며 배뇨 장애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습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반복하신다면 전립선은 더 부풀고 감각은 더 무뎌지고 결국 성기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습관만 바꾸면 전립선은 회복합니다. 감각도 되살아나고 발기력도 돌아옵니다. 정말입니다. 단 3주 만에 몸이 달라졌다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망가진 몸을 되살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당신의 손, 그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자극은 해봤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성기만 만지게 돼요. 이해합니다. 평생 성기만 자극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부위를 만지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립선과 성기능 회복의 핵심은 바로 그 어색한 곳, 회음부에 있습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 날랑한 그 부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위에 대해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이 부위는 단순한 살점이 아니라 정액 분비와 사정의 리듬, 전립선 혈류 순환의 중심 통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2021년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논문에 따르면 회음부 자극은 전립선, 뇌혈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정감과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도 유사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전립선 비대증 초기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회음부 자극을 주 3회 시행했더니 6주 후 소변 잔뇨량이 평균 2에서 3% 감소하고 야간 빈뇨 횟수가 평균 1.4회 줄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회음부를 무시하고 사는 걸까요? 바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늘 익숙한 자극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 자극이라 하면 대부분은 음경귀두나 성기 몸통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된 몸에서는 성기의 직접 자극보다도 주변부를 통한 간접적 순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회음부를 무시하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도 좋고 검지와 중지로 가볍게 누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말랑하게 부드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과한 겁니다. 편안하게 숨 쉬면서 전립선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으로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위중 사정 득전의 회음부를 5초 정도 눌러주면 사정의 강도가 더 깊어지고 사정 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그전엔 사정하고 나면 몸이 탈진된 것처럼 축 늘어졌는데 회음부를 자극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사정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위가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에서 몸을 살리는 루틴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회음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단 한 번도 회음부를 만져본 적이 없다면 이제가 그 시작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복의 기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 몸을 다시 살릴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기술만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회음부라는 낯선 부위가 전립선 회복의 핵심이라는 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실천해서 몸이 반응했고 성기능이 되살아났다고 증언해준 실전 자위법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63세, 69세, 74세 남성들까지도 해냈던 방법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첫째, 절대 꽉 쥐지 마십시오. 손에 힘을 빼고 성기를 감싸듯 부드럽게 쓸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귀두를 빠르게 문지르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방식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혈류 순환을 방해합니다. 감싸듯 마치 씻기듯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는 자극, 이게 포인트입니다. 윤활제를 살짝 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찰을 주는 건 해면체를 상하게 하고 사정 후 통증을 남기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사정 직전 멈추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에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사정이 오면 그냥 나가버리는 건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2-3번만 연습해 보시면 감이 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올 때 멈추는 겁니다. 손을 떼셔도 좋고 자극을 느리게 줄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절정 직전에 자극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쾌감이 증폭됩니다. 그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3번째, 자위 중 반드시 한 손은 회음부에 두십시오. 제가 이걸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음부는 전립선의 밸브입니다. 사정이 가까워졌을 때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압력이 조절되고 사정 후에 느끼는 잔여, 통증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누르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중지 뿌리 쪽을 이용해서 말랑하게 10초 정도 눌러주십시오. 통증이 생기면 강한 겁니다. 전립선은 예민합니다. 부드럽게 따뜻한 느낌으로 안정을 주는 방향으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시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6세 정재기 어르신은 이 방식으로 단 2주 만에 사정감이 되살아났고 전엔 힘이 없던 발기가 확실히 오래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 보십시오. 자위를 단순히 욕구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몸이 달라집니다. 쾌감이 돌아오고 감각이 살아나고 사정 후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관계할 때의 자신감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했던 최고령 어르신은 84세였습니다. 그분도 회음부 자극과 애징 훈련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단언컨대 자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손끝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주고 사정 직접 멈추고 회음부를 눌러주는 것.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자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루틴 관리법과 함께 실제로 성기능이 회복된 사례들을
더 깊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자위법,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주고 사정 직접 멈추고 회음부를 눌러주는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특별한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혼자 사시는 노총각 남성이셨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늘 자위 후에 소변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고 허리와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위를 끊을까도 고민하셨지만 제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회음부 자극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위할 때 한 손은 꼭 회음부에 대십시오. 말랑하게 10초, 너무 세지 않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억지로 사정하지 마시고 느낌이 고조될 때만 진행하십시오. 2달 뒤 이분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굵어졌습니다. 자위 후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이상하게 사정 후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자위가 두렵지 않아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60, 70대 남성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바꿨다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전립선을 회복시키고 감각을 깨우고 성기능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신감까지 되찾아 주었습니다. 자위를 바꾸면 성생활이 바뀌고 성생활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성기능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이고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위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복구하는 회복 전략입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은밀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실천이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루틴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실수와 반드시 피해야 할 예외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제는 진짜 회복의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실천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도 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시간대는 저녁보다는 아침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은 시간대이며 전립선의 부담도 적고 혈류 순환도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욕실이나 개인 방처럼 따뜻하고 긴장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자위는 감각의 작용입니다. 긴장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쾌감은 오히려 줄어들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제는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특히 노년 남성의 경우 피부가 건조하고 해면체, 조직의 탄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찰 없이 자극을 주면 자극이 아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셀린이나 수용성 젤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매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침에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나이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손끝 하나, 습관 하나만 바꾸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확장해야 하는지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몸이 바뀌는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노화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습관 하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몸은 나이보다 진심에 반응합니다. 정직한 손끝, 새로운 습관, 그것만이 전립선을 살리고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낯설더라도 그대로 따라 해보십시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사정 직접 멈추고 회음부를 말랑하게 눌러주십시오. 몸은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밤이 두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자위는 절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자위는 당신의 몸을 관리하는 루틴입니다. 당신이 그 습관을 바꾸는 순간 삶의 리듬이 달라지고 잠자리에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아낀다는 감정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 푸는 자유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자유로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고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 남성의 몸과 마음, 건립성 건강과 삶의 자신감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낡은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회복된 진짜 증언, 검증된 루틴, 실전 전략만을 담아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함께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그 시간이 달라지면 내일의 아침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우유빛 박사 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